활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장에 넘겨주시면 두 번째 장에 바로 저희 학생들의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랑 1학기 때 했던 친구들의 성적표를 일부 제가 넣어 놓은 건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00점입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전교 2등 이번에 한 해도 당연히 저희 반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한국사까지 들어야 되나? 라는 내용을 어머님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일 거예요. 왜냐면 국영수 할 것도 많고 한국사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한국사를 하면 다른 공부할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교 2등 하는 친구도 일부러 한국사까지 듣는 이유예요, 그게. 왜냐면 저랑 하면 확실히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성적표고요. 일단 뒷장에 넘겨주시면 4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제가 세화여고 학생의 그 사례를 하나 넣었습니다. 얘는 이제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인데요.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 저랑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점수를 받은 거죠. 거기 있는 57.9점을 받았습니다. 전교생 중에 321등 거의 뭐 끝에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한국사에 대한 개념도 없고 너무 어렵다 이것만 이제 생각이었는데 이 어머님께서 이 학생의 언니도 저한테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보내신 거죠. 안 되겠다. 한국사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내시고 저랑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계속 올려갔어요. 처음부터 100점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성적이 마지막에 있는 성적이 100점으로 끝났는데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때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한국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짜 듣기 잘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세화여고가 지금까지는 2학년 때 한국사를 했거든요. 올해부터 1학년에 하지만 작년부터 1학년, 2학년 같이 이제 과독이었고 이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어머님들 아셔야 될 거는 세화여고는 1학년 때만 한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3 때도 한국사가 1단위로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범위가 엄청 많아요. 1단이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신다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전 범위를 나가야 되니까 애들한테 EBS 던져주고 너네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는 알아서 공부해서 시험 봐. 그리고 뒤에 현대사만 진도를 실제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단위도 3학년 1학기는 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1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애들은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세화여고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받은 문자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애들 한국사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1학년 때 했던 게 다 기억나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문자를 제가 받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1학년 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학년 한국사 3단이거든요. 3단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릴게요. 거기 4페이지의 아래에 세화여고 한국사 내신 대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수업은 총 3시간입니다. 3시간이고 저는 3시간 이외에 추가로 테스트 시간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뭐 강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사실 테스트를 수업 시간 안에다 배치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따로 빼놓은 이유는 테스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뒤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길래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 반이 평일이다 보니까 7시에서 10시 수업이고 학생들이 보통 6시에 학원을 빨리 옵니다. 와서 1시간 정도 시험 보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수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6주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는데 우리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진도가 조금 많았어요.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때 3단원까지가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총 6단원인데요. 절반을 먼저 나가셨어요, 선생님께서. 후다닥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진도가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를 아주 자세하게 나가겠다는 게 한국 선생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근현대사에서 10년대별로 꼼꼼히 차근차근 끊어나가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상 진도이고 저희 수업 시간에 진도가 조금 변동되면 그거에 제가 맞춰서 수업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랑 최소 6회 그리고 직전 보충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 5페이지 넘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사는 1학년 때 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내신도 있겠지만 당연히 수능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내신만 공부하면 수능이 저절로 따라와요. 왜냐면 내신과 수능의 난이도를 따지자면 내신이 훨씬 어렵겠죠, 당연히. 같은 범위에 대해서 4번을 시험을 보고 서술형까지 보니까요. 근데요. 제가 한국사를 1학년 때 공부하면 뭐 당연히 고3 내신, 고3 수능도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는데 한능검이라는 게 중급과 고급 사이의 내신의 그 난이도가 속해요.
근데 어머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능검이 1년에 딱 4번 시험이 있거든요. 1월, 5월, 8월, 10월. 근데 저랑 1년 동안 내신을 한 친구들은 보통 1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왜냐면 한국사를 한 게 너무 아까워서. 근데 보통 중급이나 고급을 통과를 하는데 그때 따로 공부 안 해도 학생들이 한 기출문제 2회분 정도만 풀면 무난히 통과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만점이 통과 기준이 아니라 60점을 넘거나 70점을 넘으면 3, 4급 아니면 1, 2급 중에서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한능검이 좋은 게 따로 유효기간 같은 게 있지가 않습니다. 토익이나 토플처럼 뭐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이걸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1학년 때 투자한 걸로 이 자격증까지 2학년 때 갖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간중간 저한테 연락 와서 선생님 이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찍어서 보낸 친구도 있고 그래요. 네. 자, 6쪽으로 넘어가면 저희 강의의 특징입니다. 일단 세화여고는 가장 좋은 교과서 미래인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채택을 해서 제가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럼 미래인 교과서를 열심히 파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미래인 이외에 8종의 교과서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인에서 접하지 못한 사료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들은 빼와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사료들을 다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료들을 다 모아서 저희 교재 안에 더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총 2개 들어있고 대동법도 3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겹치는 거는 빼고 조금 다르게 교과서마다 서술하고 있는 사료들을 제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사료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 문제에는 거의 90% 이상이 사료용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 아래를 제가 문제 예시를 넣어놨어요. 거기 보시면 이거는 1학기 때 봤던 시험 문제를 제가 넣어놓은 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가에 왕 16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그럼 이걸 학생들이 보고 성왕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오른쪽이 교과서 본문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시면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그러니까 교과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성왕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나 부분이에요. 나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살해됐다. 그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침 여기서는 같은 왕이지만 시험 문제에서 같은 왕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관산성 싸움에서 성왕이 전사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관산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들은 관산성 하면 성왕 이러다 보니까 접하지 않고선 절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배경이라든지 다양한 사료들 다 넣어서 학생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저의 이제 역할입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것도 이제 다 교과서의 표현들이 어떻게 사료로 들어가 있느냐를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고구려에서 왕을 다 배우고 나면 신라의 왕을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신라의 왕을 다 공부하면 고구려의 왕을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저의 내용이고요. 가로 세로를 좀 짜여주는 역할이 저의 수업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저희 교재의 특징인데 학생들이 한국사 하면 워낙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좀 도식화를 해놨고 필기도 특히 여자애들이라서 필기 잘 돼 있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세화여고는 특히 그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항상 필기 노트를 다 준비해와요. 그래서 저한테 필기 선생님 색깔 구분해서 다 써주세요 라고 하고 애들이 와서 필기 노트를 한 권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만의 그 한국사 노트로 만들어서 저랑 1년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칠판에 똑같이 판서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애들이 도움이 쉽게 된다. 이해하기도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8쪽에 넘어와 보시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료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왼쪽 오른쪽이 같은 사료인데 하나는 오지선다로 냈고 하나는 보기형 아니면 순서 나열 문제 아니면 뭐 연표 문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져가는 과제에 제가 온갖 유형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웬만한 시험 문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9쪽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자료 연습인데 어머님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세화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1년 전에 기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당연히 내신을 대비할 때 기출문제 공부하죠. 근데 너 풀어봤니? 라고 하면 네! 이래요. 근데 제가 다시 풀리죠? 그럼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냐면 제가 내는 기출문제는 그냥 기출이 아닙니다.
일단 저는 학교에서 올라와 있는 1년 기출이 아니라 5년, 7년 이렇게 기출 문제를 제공하고 일단 문제를 보시면 왼쪽이 실제 기출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내는 프린트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7번 문제의 사료 있죠. 그 자료에 대한 문제를 꼬리 문제를 다 넣어놨어요. 이 유물의 이름은 뭔지, 어디서 발견됐고, 이걸 보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꼬리 문제 다 내고 1, 2, 3, 4, 5번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형될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은 거죠. 이런 게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건데 학생들은 그냥 정답 체크하고 맞았네? 아니면 틀린 거 조금 확인하는 정도? 이러니까 새로운 시험 문제를 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하게 대비합니다, 저희는. 그 밑에 거 12번 문제도요, 제가 넣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건데 학생들이 옳지 않은 거 딱 하나 고르고 정답 맞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틀렸구나. 근데 제가 학생한테 물어보죠. 이거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확한 이유를 못 대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가 다 맞아서요. 그냥 이게 틀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그 오른쪽에 자료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제가 채점을 해요. 그래서 애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제가 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완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13번은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온 거를 연표 문제로 바꿔서 출제해서 학생들이 대비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출문제만 푸는 걸로도 애들이 엄청 도움된다라고 느낍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오시면 서술형 대비입니다. 이거 지난번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 미래인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교과서 안에 있는 왼쪽에 날계단 아니면 밑에 자료 확인하기, 자료 플러스 이런 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빈칸으로 다 뚫어놨고 거기에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 보시면 해동공자로 칭송받은 그 최충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가 잘 나가자 고려의 국가교육기관이 위축됐다라는 내용을 제가 빈칸으로 다 뚫어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시험 문제 보시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 최충이 만든 학교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가 무엇인가? 사학 12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관악이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응책을 내세웠는가? 관악진흥책으로 뭐 칠제라든지 양형구를 설치했다. 저희 수업 시간에 그대로 했던 걸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는 거죠. 정말 촘촘하게 공부합니다, 저희 학생들. 그리고 밑에 파이널 대비는 세화여고가 추가 프린트가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만드신 프린트가 있는데 그거 제가 다 갖고 있어서 매년 바뀌지가 않아서 제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 프린트를 다 적용해서 저랑 6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내용들 지금까지 시험에 어떤 게 출제됐고 이번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랑 직본 날에 다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보까지도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이 내용이죠. 자, 11쪽 가시면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기본 개념 수업 이외에 테스트를 제가 1시간이나 따로 빼서 보는 이유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저희 객관식 선지통정리 교과서 빈칸 테스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번은 객관식 테스트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아마 이제 등록을 하시면 제가 매주 문자를 발송드릴 거예요. 학생이 객관식 테스트에서 몇 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근데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시험 후 통과했고 몇 점입니다 라고까지도 가는데 어머님들께서 처음 재시험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왔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학생이 공부를 안 해오는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객관식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 보시면 3-1번 1, 2, 3, 4, 5번에 대한 세부 문제를 제가 또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를 맞췄다는 거는 거의 10개의 개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도 똑같고요. 심지어 뒤에 보시면 더욱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12페이지 가시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지만 물론 그걸 선생님들이 창작해서 만드시기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기출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 제공하는 거죠. 왼쪽 보시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시험 볼 때 줬던 프린트예요. 오른쪽에 실제 기출 똑같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제가 갖다 와서 애들한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집에서 내신 공부한다? 그럼 뭐 자습서도 풀고 평가 문제집 온갖 거 다 푼다고 해도 이 내가 지금 시험 보는 해당 범위의 고3, 수능, 뭐 평가원의 기출들을 해당 범위만 뽑아서 푼다? 이거는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모아서 수업 시간에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꼼꼼하게 다 분석하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변형이 돼도 다 풀어요. 그리고 이거 봤던 건데? 너무 쉬운 거죠. 밑에 보시면 거기도 이번에 나왔던 시험인데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똑같죠. 조선시대 예속 문제에 대한 거. 이게 왜 똑같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다 제공할 거예요. 모든 문제를 제가 다 모아놨기 때문에. 13페이지에는요. 더욱더 깜짝 놀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한국사 시험 문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했나 보다 라고 하시지만 저는 볼 때마다 이건 어디 기출이네? 이건 어디 기출이네? 이게 보여요. 제가 수능도 하지만 공무원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출들도 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실제 기출 17번 문제 보이십니까? 그게 최근 기출인데 왼쪽에 보시면 2012년 지방직 9급에서 나온 문제예요. 공무원 출제. 근데 저는 보면 이거 기출에서 있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찾아낸 거죠. 이걸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공무원을 내는 건 선생님이 약간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신 난이도로 변형하셔서 내셨어요. 근데 저도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들, 과거 EBS 교재들 아니면 공무원 기출, 수능 기출, 학력평가 기출 이런 것들을 내신 난이도로 변형해서 테스트해서 다 제공하기 때문에 애들이 시험장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봤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시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밑에도 보시면 한능검 기출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걸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다 뽑기 때문에 학생이 접하지 못한 내용들을 제가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선지 총정리인데요. 이거는 출제될 수 있는 선지들을 제가 다 모아놓은 거고요. 이게 수업 시간에 애들이 다 푸는데 특히나 근현대사는 조약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세화여고 해당 범위에 국권 피탈의 과정부터 조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제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그리고 그거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음 조약의 내용을 보고 해당 조약에만 알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조약 이름을 쓰시오.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조약이 뭔지를 알아맞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제가 계속 시키는 거고요. 순서 배열 문제까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실제 수업 시간에 제가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내놨습니다. 순서, 대표 인물, 대표 주장, 정의 이런 걸 다 내놨더니 오른쪽에 위정척사에 80년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이런 거를 쓰도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5쪽에 가시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교과서 빈칸 테스트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미래행 교과서를 제가 빈칸으로 다 뚫어놓은 거라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숙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 못하는 경우에 숙제로 제공되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집에서 공부하는 용도로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봤더니 6주 동안 저랑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시험 직전에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까지 받았던 이 프린트들 다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묶어주면 애들이 집에 가서 교과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가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는 어느 과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들을 다 제공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내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나 근현대사는 흐름이 깨지면 정말 무너집니다.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미 근현대사 일부가 나갔기 때문에 저랑 이제 들어오면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부터 저랑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때부터 10년대 별로 하나하나씩 끊어가는 거를 가르칠 거예요. 왜 제가 이거 강조하냐면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었어요. 애들이 1860년대를 배웠는데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 관련된 설명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60년대? 그러면 저희 엄마 때 흥선대원군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아예 100년을 헷갈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시대 구분 못하는 친구도 진짜 많고요. 뭐 한국사 못하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그냥 장난으로 얘들아 이순신 장군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애들이 갑자기 고민해요.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여야 되는데 애들이 뭐 그런 거 구분 못하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세화여고가 점수 50점대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나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친구는 28점으로 저한테 왔던 학생인데 걔가 수업 듣고 나서 이제 한국사에 대한 흐름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점수가 82점이었어요. 점수가 아예 바뀌더라고요. 앞뒤가.
저도 너무 감동받았고 걔도 자기가 받은 점수에 놀라더라고요. 이게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치 나왔다가 갑자기 사회 파트에 언급할 게 있으면 사회 갔다가 경제 갔다가 다시 정치로 왔다가 이러니까 뒤죽박죽 돼서 애들이 교과서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순서대로 쫙 정치 훑고 거기에 경제를 껴주고 사회 끼고 문화 끼는 방식으로 가르칠 거기 때문에 애들이 오면 제가 확실하게 점수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에 투자하시면 국영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늘리실 수 있어요. 그게 한국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이 화요일 날 저녁 7시이니까 어머님들께서 그 테스트 시간까지 감안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성적만큼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